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노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수고 너무 많으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부터 국가직 2023년 국가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늘 또 시험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전체 한국사 난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 2022년 국가직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조금 더 어려웠고, 그런데 그렇게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확 느낄 만큼 그렇게 극난이도 문제들이 막 있진 않았어요. 예, 그러나 알게 모르게 사실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좀 포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국가직을 생각해보면 사실 문제가 정말 쉬웠거든요. 실수할 만한 문제도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많게는 한 4문제 정도는 사실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셨던 분들, 그리고 회독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크게 어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상 한국사를 그렇게 꼭 공부 사실은 많이 회독하고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공부하셨거나 그랬던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몇 문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됐나, 자, 전체적으로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한국사는 사실은 거의 뭐 정치로 지금 몰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국가직도 완전 정치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한문항, 그리고 이 한문항은 뭐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시간 없으면 요즘에는 경제사의 문화사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진짜 찍어가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나올 만한 것만 찍어라. 그래서 자, 만약에 경제사를 본다면 누가 뭐래도 조세제도, 토지제도, 그리고 조세제도를 본다면 조세제도의 출제율 1위는 누구야? 대동법이잖아. 그래서 그 대동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번에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거나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문화사가 2문제가 나왔어요. 8번, 9번. 근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문화사 해설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8번, 9번 문화사 문제는 사실은 완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문화사 문제 자체가 한국사 고득점 퍼즐의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8번, 9번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문화사를 준비할 때 문화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불교, 뭐 승려 문제라든가, 또는 뭐 삼국사기를 비롯한 뭐 역사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실학자, 그래서 뭐 정약용, 뭐 박지원, 뭐 홍대영, 뭐 이런 실학자 문제라든가, 이렇게 문화사에서 좀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던 빈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문화사 문제는 꼭 그런 주제도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8번, 9번 문제, 문화사 문제는 여러분 푸실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사를 좀 말씀드리면, 시대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전근대사,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해서 한 12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근현대사라고 표현하는데 근현대사에서 한 8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대 통합형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근현대사가 또 한 8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분들은 또 조금 더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분류사로 본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자, 문항 자체는 하나하나는 그렇게 막 극난이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문화사 문제라든가 또는 근현대사 일부 문제가 여러분들 푸실 때 뭐 약간 부담스럽게 느꼈을 문제가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출제 유형은 요번 같은 경우는 단순 문답형 문제가 한 2문항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료 분석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출제되는 뭐 최근의 트렌드랑 뭐 비슷하게 갔고요. 그 다음에 변별력이 있는 문항.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래서 한 3문제?
네, 또는 네 문제인데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화사 문제 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사 문제 요 두 문항은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저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조선의 붕당 정치 문제가 나왔거든요. 붕당 정치. 그래서 붕당 정치에서 사실은 서인 남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여러분들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4번 문제는 제가 문제 해설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사료를 읽을 때요, 일단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읽다가 이게 뭔 소리지?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렇게 조합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옳은 말을 고르는 건데, 그것도 디귿 선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좀 잘 안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세 문항 정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하나 정도 봐준다면 임정 문제 물어봤던 거 요 정도 수준 해서 조금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해서 20문항을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쉬웠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크게 사실은 별로 고민이 없었을 만한 문제들은 제가 그냥 스피드하게, 빠르게 해설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나 또는 스타일이나 또는 이제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지금 오늘 시험이 끝나고 사실은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분들 말고 사실은 이제 곧 있을 6월 10일 지방직 시험을 사실은 또 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2달 앞서서 시행되는 국가직은 사실은 이제 지방직이 올해 어떻게 출제될 거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해설 강의 그리고 국가직 문제는 여러분 꼭 잘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지방직이 메인이신 분들은 올해 보통 그해 문제 출제였던 스타일이나 유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도 약간 이런 분위기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나 단 주제 같은 경우에는 비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난이도는 사실은 그렇게 예상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직이 약간 쉬운 느낌이면 지방직은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국가직이 약간 어려운 느낌이면 또 약간 지방직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측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나 물어보는 방식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그의 문제 어떤 좀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국가직 시험지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 10년 이상 제 카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법원직 주요 시험에 대한 시험지와 해설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작년 거, 재작년 것도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요하신 내용이나 한국사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여러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간단한 문제는 그냥 스피드하게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유물이 시작된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붉은간 토기. 끝났는데 뭐예요? 청동기. 됐죠? 그래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청동기. 근데 여기 글자가 난 왜 이렇게 안 밝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보이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응? 네, 색깔 바꿔볼까? 자, 그래서 이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자, 그래서 청동기를 고르는 거니까 비파행동검. 그럼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오수전. 중국화폐는 언제예요? 중국화폐는 초기철기. 색깔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초기철기고요. 그 다음에 에슐리안 주먹 토끼는 언제야? 구석기잖아요. 구석기. 그쵸? 자,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했다. 그러면 지금 철이 아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예요? 철기시대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만 이런 거 이제 표현할 때, 그쵸? 사만 중에 변한, 그러면 이런 얘기들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주로 망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이 사료 사실은 너무 유명한 사료고 이미 기술 사료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료들은 그냥 막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딱 읽으면 뭐야? 자, 읽어봤더니 뭐예요? 고국천왕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결정적인 거, 키워드 한 번만 더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해서 자, 관청에 곡식을 내요. 됐죠? 관청에 곡식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차등 있게 빌려준대잖아. 됐죠? 언제? 봄에, 봄부터 매년. 됐죠? 자, 그래서 언제? 10월에.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을이 되면 상환하게 한대요. 자, 끝났다. 뭐 얘기하는 거야? 고국천황 때 진대법이죠. 그쵸? 네. 국상을파소의 권유로 시행됐던. 자, 그럼 다음 국왕은 누가 되는 거야? 고국천황이죠. 고국천황. 그래서 지금 자, 문제는 고국천황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르는 건데 문제가 너무 쉬워요. 지금 위에가 진대법 얘기인데 그냥 진대법이 바로 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됐죠? 자, 낭랑 추출하는 건 누구야? 미천왕이죠. 자, 그다음 백제 침입으로 전사했다. 그러면 고국에 원망받을 사유가 많은 사람. 그래서 고국 원왕 사유예요. 자, 영락이라는 독자적 요노 이러면 관계토지, 관계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여러분, 이건 고대 정치에서 나온 문제인데 삼국의 발전과 항쟁, 출제율 전체 1위 단원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절대 실수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 자, 신돈이 가를 설치하자고 요청했대. 끝났네요. 자, 그래서, 자, 고대 정치 출제율 1, 2위. 쌍벽을 이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고려 초기 국왕의 업적.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바로 고려 후기. 그래서 공민왕과 원간섭기. 자, 그런데 신돈이 지금 가를 설치하자 그랬대. 끝났네요. 그럼 신돈을 바탕한 건 공민왕. 그래서 자, 신돈에게 설치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실은 그 개혁 추진하면서 운영을 맡겼던 게 뭐예요? 가에 들어간 말이 전민, 변정, 도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가는 뭐냐면 전민, 변정, 도감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전면변정 도감이니까 자, 전면변정 도감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옳은 걸 고르래요. 자, 가볼게요. 자, 시전에 물가를 감독하니 이렇게 말하면 뭐야? 고려시대는 뭐예요? 경시서죠, 경시서.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재정 출납과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 이건 고려의 3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언론 3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 회계 업무하는. 그 다음에 정답이네요. 됐죠? 전민변정 도감이 하는 일이 뭐야? 그래서 자, 백성과 그 다음에 땅과 백성을 원래 바른 상태로 돌리는 임시기구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부족한 녹봉 보충하고자 관료에게 녹과전을 지급했다. 이거는 그 1271년에 그러니까 1270년 원간섭 기를 이제 넘어가고 저기 개경환도를 한 다음에 원간섭기로 막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자, 국가가 대무항쟁을 마치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줄 게 없으니까 마지막 비상금을 꺼냈던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건 언제예요? 고려 원종 때 얘기지.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답 몇 번이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과 같은 인물에 대한 건데 여러분, 요 지금 4번 주제 있잖아. 이 주제가 예전에 고려 정치, 중세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주제거든. 그런데 한동안 좀 뜸하다가 최근 3년만 보면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 작년에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방직 구급에서 의외로 실수가 조금 많았던,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변별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가 거란의 2차 침입. 그래서 그 거란의 2차 침입과 관련된 강조 문제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 또 거란이야. 이번에는 거란 중에도 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누가 뭐래도 거란의 1차, 2차, 3차 중에 출제율 1위는 누구야? 무조건 1차 침입. 서희, 강동육주. 그렇죠?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물. 자, 그래서 바로 이곳은 고구려의 땅이야. 그리고 압록강의 우리 지역인데 여진이 지금 거길 점거해서 그러니까 당신들 거란이랑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어찌 사이가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그런데 고구려 땅인 평양 땅을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서희가 그러니까 적장, 소손용을 만나서 외교談판을 하잖아. 그런데 이 소손용이 되게 귀염둥이죠. 그래서 서희가 설명하면 여러분 소손용이 다 알아듣는다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진을 거란이 몰아내 주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여진의 근거지를 뺏어서 그 지역을 이제 강동육주라고 하는데 서희한테 선물로 주고 소손용이 돌아가잖아요. 귀염둥이 소손용.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은 누구예요? 서희. 그러면 서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자, 정답이 뭐야? 4번이지. 그쵸? 자, 그래서 자, 서희가 강동육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교談판으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외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외교는 사실은 총성 없는 전쟁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외교는 진짜 얄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면 나중에 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거란한테 강도용주를 그냥 고려가 그냥 꽁으로 얻었잖아. 그럼 다음에 또 거란 입장에서는 고려가 뭘 주겠다. 그런 거 없어. 외교에 그런 게 없어. 먹으면 땡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날 자 이제 현재 대한민국도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 외교관의 모델인 사람이죠. 됐죠? 근데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 선지 좀 보겠습니다. 자 목종을 폐위했다. 그럼 오 이거 작년 기출이다. 그지? 이게 뭐예요? 이게 강조의 성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몽고의 2차 침입이잖아. 자 귀주 나왔네요. 자 그러면 3차 침입이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이번엔 누구예요? 강감찬. 그쵸? 자 그 다음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예종 때 윤관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5번 갑니다. 미투신 이곳에 대한 건데 여러분 제가 오늘 시험 끝나고 해설 강의를 준비할 때 학원에서 이제 아침 수업을 하고 이렇게 시험 끝나고 막 이렇게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좀 잠깐 뭐 몇 마디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이제 아깝게 요거 틀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5번 문제는 제가 마지막 동영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문화재 문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문화재 문제랑 그 다음에 그 지역사 문제는 최근에 한 문제씩 많이 나온다. 최소한 국가직, 지방직 2개 합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됐죠?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동영상 때 여러분 보내드리기 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페이지 A4로 한 장 만들어가지고 주요 지역사들 그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마지막 동영 문제에서도 이거 제가 아주 비슷한 문제 또 풀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이곳 장수왕이 여기로 수도를 천도했대. 묘청이 여기로 천도하자 그랬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서경. 평양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동영 때도 여러분 평양 문제 풀었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도 제가 다시 한번 보셔라. 그러고서 제가 페이퍼로 좀 한 장짜리로 좀 진짜 짧게 해갖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죠. 그 문제 나왔네요. 자 쌍송총관부입니다. 자 쌍송총관부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철령 이북이잖아. 철령 이북. 됐죠? 그래서 이게 함경도 영흥 지방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령 이북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자 망이망소의 나는 어디야?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선지 2번도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전에 지역사 문제에서 오답선지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이번에도 오답선지네. 자, 이건 어디예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나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제너럴 쇼문호 사건이 발달해. 정답이네요. 됐죠? 자, 제너럴 쇼문호 어디야? 평양. 됐죠? 그래서 여러분 신미학료 때, 이제 신미학료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우리가 그 대원군 할 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신미학료라는 건 그러니까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5년이 벌어져 있어. 특이한 사건이지. 근데 또 하나, 왜냐면 원인이 터졌는데 바로 뭔가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5년이 있다 터져요. 됐죠? 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원인이 되는 장소랑 결과도 달라요. 사건의 원인은 제너럴 쇼모노. 이건 어디야? 평양인데. 근데 미국 이제 그러니까 로저스 제독이 미 아예 해병대까지 끌고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쳐들어온 지역은 어디야? 강화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조선 형평사. 자, 이건 어디야? 경남 진주예요. 경남 진주.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다음 전투가 일어난 자 이후의 사건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이거는 이런 문제 패턴은 사실은 이제 한 3,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간선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사건으로 탁 자르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사건 뭐라고요? 이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근데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 지방직이라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 유형은 또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노트장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주어진 사료가 좀 어렵다. 주어진 자료를 내가 잘 못 읽겠다. 그래도 정답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 이유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뭐가 답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매소성 전투. 그러니까 문무왕 때 통일 과정에서 통일 퍼즐을 맞추는 매소성 기볼포 전투. 그런데 특히 시험에는 제가 통일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매소성 전투가 잘 나온다. 왜 그러냐면 이 이근행이 이끌던,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솔직히 당나라 군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에다가 그러니까 그 북방 유목민들을 이놈들이 막 모아온 거야. 그러니까 뭐 말가리니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 막 모아가지고 신라를 쳐들어왔거든. 근데 이 20만이 사실은 거의 매소성에서 괴멸해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그 당나라도 이 다음에 그 이제 신라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당나라한테 더 중요한 전선은 사실은 동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동쪽이잖아요. 사실은 서쪽 전선이 더 중요했어요. 그 티베트 쪽 있잖아. 그래서 그쪽 방향에서 또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전쟁이 신라의 통일을 마무리하는 사실은 결정타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676년에 당시에 안동도부의 도독이었던 서린기가 나는 이거 이렇게 끝내지 못한다. 그래서 서린기가 다시 날라와요. 그런 다음에 서린기가 당나라에서 추가 병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강에, 그러니까 하구죠. 어귀에 그 기볼포의 20차례 이상의 상륙작전을 시작한다 그랬잖아. 시도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피해만 보면서는 결국은 끝나요. 됐죠? 자, 그러나 이게 결정타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풀립니다. 가장 나중을 고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자, 문제 유형을 노트장 찍어두세요. 됐죠? 자, 옹진도독부 설치됐다. 그럼 이 옹진도독부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백제멸망 이후입니다. 백제멸망 이후에 이게 663년인데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제부흥운동이 좀 진압이 되고 나면 당나라가, 원래는 신라와 밀약이 뭐냐면 대동강선이 약속이지. 그래서 대동강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동강의 북쪽은 당나라가 갖는다. 그리고 남쪽은 신라가 갖는다. 그래서 사실은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이긴 했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당시에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할 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의 파상공세 속에서 신라가 죽어갈 때였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약속마저 어기고 당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웅진이 사실은 오늘날의 공주, 이제 백제의 옛날 수도잖아요. 거기에다가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에 대한 야욕도 드러내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복신도침이 부여풍과 함께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는 거. 이게 660년 백제멸망 바로 다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로만 따진다면 백제멸망이 먼저고, 그 다음이 리을, 그리고 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통일과정 문무왕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은 건, 그 다음, 자, 니은과 디귿이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통일이 다 끝나고 나면 신라 중대 왕권 강화의 대표. 누구야? 신문왕이잖아. 그쵸? 7세기 말. 그래서 김음돌 모욕 사건과, 그 다음에 여러분 신문왕 문제는 최근에 기출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국학 설치라 그랬잖아. 국학 설립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신문왕 선지가 2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 이유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문왕과 관련된, 왜냐하면 기역과 리을은 통일과정, 문무왕 때 얘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순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건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요번 시험이 사실은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대 정치에서 되게 쉬운 문제, 고국천학 문제를 봤잖아. 그쵸? 근데 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 문제인데 이것도 또 고대 정치잖아. 얘가 출제율 1위. 지금 이 출제율 1위 삼국의 발전과 항쟁에서만 지금 벌써 2문제야. 됐죠? 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갑니다. 첫 번째. 맨 처음 뭐예요? 고구려의 서안평 점령이네. 근데 이거 조금 전에 여러분 서안평 점령하고 낭낭 축출하잖아. 그래서 앞에 문제, 고국천왕 문제에도 선지 1번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누구야? 미천왕이죠. 4세기 초 미천왕. AD 311년. 이게 제일 먼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라 6세기 트리오. 똘똘한 국왕 3명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신라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잖아. 기억나세요? 지증, 법흥, 진흥. 그래서 정복 1, 2, 3.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우상국? 금강가야? 대가야. 됐죠? 나왔네. 자, 뭐라고요? 우상국.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금강가야.
됐죠? 그래서 지증, 법풍. 됐죠? 자, 그리고 대야성. 여러분, 대야성.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스토리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대야성 때문에 사실은 김춘추가 크레이지 모드로 바뀐다 그랬잖아. 여기서 큰딸이 죽는 거 아니야. 김춘추의 큰딸. 그런데 그걸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옛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들어는 두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야성을 점령당하고 이때 김춘추의 딸이 죽잖아요. 그 첫째 사위. 됐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주였던 첫째 사위와 딸이 죽는데 이때가 어느 왕 때야? 선동왕. 그리고 이걸 공격했던 백제 국왕은 누구야? 의자왕. 그럼 이거 몇 세기야? 7세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되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됐죠? 자, 8번 갑니다. 자, 고려문화.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인데 여러분 이게 요 문제. 8번, 9번을 조금 틀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정말 어렵진 않아. 정말 어렵진 않는데, 앞에서 제가 소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화사를 정리할 때,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사가 워낙 이제 어렵고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는 주제로 좀 먼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덜 다루는 주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게 직지죠, 직지. 그렇죠? 고려시대 직지는 1377년 우왕 때 만들어졌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잖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시간에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 문제는 최근에 좀 문화유산, 문화재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셔라. 그러니까 4번 같은 것들은 완전히 예상됐던 주제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당연히 맞췄을 거고. 근데 문제는 요 위에서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데서 순간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1번. 자, 송불사 응진전은 자, 다포 양식이다. 그러면 사실 이 말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저걸 막 외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4세기 이후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그 공포 배치 방식이 그 다포식 건물들이 있잖아. 그 나중에 조선까지 이어지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대표하는 건축 양식은 13세기 우리가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래서 보통 기억을 해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 세 개, 주심포 건물 3개 우리가 무조건 외우잖아. 근데 이거는 보통 안 외우는 다포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탁 요 선지를 봤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탁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었어. 두 번째. 그럼 요건 정답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야 돼. 옳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선지를 그냥 정확하게 잡아서 그냥 답을 잡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은 자, 누구의 영향이다? 원나라. 여러분, 나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랑 자, 수업했던 분들은 요거 다 맞췄지? 그러니까 탑은 그러니까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부처님 그 자체잖아. 그래서 예배 대상이야. 그래서 이 우주는 음과 양,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근데 숫자도 양의 숫자가 있고 음의 숫자가 있는데 양의 숫자가 홀수라 그랬잖아. 근데 부처는 음으로 표현할 수 없거든. 그래서 석탑은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 홀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3, 5, 7, 9, 11, 13 이렇게 가야 된다. 기억나?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그 홀수가 아닌 짝수탑을 봐요. 10층 탑. 10층 탑을 우리가 2번 보거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천사 10층 석탑인데 그 원래 탑은 10층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 짝수로. 근데 그 짝수탑이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 바로 음양오행을 모르는 무식한 원나라 놈들, 무식한 몽골 놈들 때문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원간섭기에 충무공 때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석탑이 뭐야? 경천사 10층 석탑이죠. 그러면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은 뭐를 대표해? 고려 전기, 문벌귀족 시대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래서 누구의 영향이다? 송의 영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석탑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냐면 각 시대별 대표만 외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통신라의 그러니까 신라 중대의 가장 대표는 뭐라고요? 신라 중대의 대표는 석가탑. 이중의 기단이 3층으로 쌓은 거. 그 다음에 하대의 대표는 뭐야? 승탑. 근데 신라 승탑에 여기 바로 그 문제야. 통신라 승탑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통일신라니까 뭐라고요?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 그랬잖아.
됐죠? 그래서 신라니까 쌍봉사다. 기억나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계승한 게 뭐냐면 고려의 고달사지 승탑이에요. 됐죠? 근데 이거 외우기도 좋다 그랬잖아. 고려라서 고달사지라 그랬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고고. 됐죠? 그 승탑의 대표. 그러니까 통신학과 하나, 고려과 하나. 그 다음에 고려 전기탑의 대표가 뭐라고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팔각구층. 그 다음에 고려 후기의 대표가 뭐라고요? 원나라,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 10층석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요? 지금 2번이 자 원이 영향이 아니라 송나라 영향이잖아. 틀렸잖아요. 원나라 영향 받은 건 뭐야? 경천사 10층석탑.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1번, 3번, 그러니까 4번이 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자 8번 문제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 이게 문화사고 그러니까 보통 많이 안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자, 9번 갑니다. 자, 이제 지도와 천문도. 여러분 지도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문도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냥 지도 문제야. 지도 문제인데 출제자가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지도를 내다가, 그죠? 지도를 내다가 낼 만한 지도가 좀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봐. 됐죠? 그냥 여기다가 조선 방역 지도 같은 거 그냥 넣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지도가 낼 게 없는데 아니면은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요 지도를 내고 싶었나 봐. 그래서 문제를 지도에다가 지금 천문도가 하나 들어와 있잖아, 선지가. 그래서 지도와 천문도 문제가 이렇게 됐네요. 됐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대동요 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자, 심리마다 방점, 눈금을 표시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얘를 방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네, 그래서 대동요 지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그 김정호의 대동요 지도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판. 됐죠? 그래서 목판으로 대량인쇄가 가능해. 그러면 두 번째, 자, 분첩 절접식이야. 그래서 22개로 접혀. 그래서 휴대가 간편해. 그래서 쫙 탁탁탁탁탁 깊이면 자, 큰 지도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실제로 고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 지도에서 출제율 1위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동국지도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시간도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18세기 영조 때입니다.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백리척, 우리나라 역사상 축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지도입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고산자 김정호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 문제 중에 역대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율 1위가 뭐라 그랬어요? 대동요 지도도 아니고 동지도도 아니고 뭐다? 조선 초, 그러니까 15세기 태종 때 만들어졌던 자,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도 문제에서는 실제로는 태종 때 혼일 강리역대국도 지도가 출제율 1위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2번은 출제율 1위, 그 예상됐던 지도가 나왔어요. 자, 중국에서 들여온 꼭 이거 잘 읽어야 돼. 됐죠? 자, 뭐의 영향? 고려망국전도. 그래서 고려망국전도 언제야? 야, 이거 완전 조선 후기야. 됐죠? 그리고 이거 만든 사람 누구냐면 예수의 선교사,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예요. 됐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 지도잖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외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면서 사실은 조선인들의 세계관을 바꾸는데도 좀 영향을 끼쳐.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항상 세상의 중심 그냥 중국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중국도 뭐야? 그러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혼일강리역대 지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참고를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안 맞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혼일강리역대 지도는 원래 원나라에 있었던 혼일강리도, 됐죠? 네, 그 다음에 성강교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로 해서 태종 때 이회가 한반도와 일본 부분만 추가로 그려 넣으면서 태종 시기에 완성되는 지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15세기 지도가 어떻게 조선 후기 마테오 리치의 영향을 받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상열차 분야 지도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태조가 시험에 실제로 나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기억해 주시냐면 이거 언제다? 태조 이성계 때야.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 때가 실제로 뭐 시험에 나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책에서는 뭘 기억해 달라? 도첩제. 됐죠? 네, 도첩제, 억불정책. 그 다음에 문화에서는
이제 고구려의 천문도를 흙 묘석에 그러니까 음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새기잖아. 됐죠? 자, 이게 서정열차 분효지도입니다. 그래서 자, 하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별자리를 표시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그래서 봐봐. 분야. 이렇게 자,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 틀린 건 뭐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었습니다. 10번 갈까요?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분 이거 좀 전에 내가 설명했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자, 유성룡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결론은 뭐라고요? 그래서 68년 좌이정, 그러니까 1608년, 그러니까 1608년 17세기 스타트 누구야? 광해. 됐죠? 그래서 광해 때 자, 당시에 재상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으로 실시가 됐어. 이 제도가 어떻게 실시됐어? 민결, 토지에다가 땅이죠, 땅. 토지에다가 뭘? 쌀을 걷었대요. 됐죠? 끝났네. 뭐에 대한 얘기야? 대동법. 원래는 이전에는 공납이라 그래서 가우 단위로 집집마다 걷었잖아. 근데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토지 결수에 따라서 1결당 12투. 자, 그래서 조세제도 전체 출제율 1위 누구예요? 대동법. 그리고 문제도 여러분 이게 부정형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됐죠? 자, 장세 확대에 기여했다. 당연하죠. 교환경제가 활성화되잖아. 됐죠? 교환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장시나 상품화폐 경제 뭐 이거 다 발달하는 거죠. 자, 조심해야죠. 결작비. 자, 결작은 뭐와 한 게 있어? 결작은 영조가 균역법 시행하면서 하잖아. 그죠? 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의 폐단 막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잖아요. 맞죠? 정답 몇 번? 2번. 됐죠? 그래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 문제 요거 하나 나왔고, 조세제도 출제율 1위 대동법.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가인물이에요. 자, 이것도 최근에 보면 옳지 않은 거, 이거 부정형이니까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계속 나왔던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다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은에서 약한 분들도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해보면 보통 대원군은 잘 맞추더라고요. 그쵸? 자, 봤더니 뭐에 대한 얘기야? 지금 뭐 철폐한다고요? 소원 철폐? 끝났네? 뭐에 대한 얘기야? 대원군, 소원 철폐. 자, 사창제 맞잖아. 대전해통 맞잖아. 잘 거야지. 강화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폐지 축소하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 세도정치라는 정치가 왜 가능했냐면 이 비변사라는 그 비정상적 사실 기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명문가 몇 개가 연대해서 비변사만 딱 장악하면 조선이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선 세도정치를 깨기 위해서는 비변사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됐죠? 자,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통상수의 거부정책이야.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2번 갈까요? 자, 다음 같은 선포. 여러분, 요 문제 있잖아.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 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를 3문제 정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한 문제 좀 더 넣었다 그랬잖아. 마지막에 고민해서 넣은 게 이거야. 왜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선포문.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지금 요 사료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됐죠? 이제 제 교재에도 있죠. 임시헌장.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뀐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임시정부 문제네. 그쵸? 자, 임시정부 문제인데, 자, 갑니다. 자, 이거 이제 빠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 났다. 그쵸? 이게 독립공채겠지? 자, 독립공채 바로 왔잖아요. 기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독립발표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도 있어? 임시정부도 독립신문 가능했다. 됐죠?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에서 한일 관련 사료집도 만들었다. 요건 문화에서는 임시정부는 이렇게 2개 정도는 기억해달라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에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 그쵸? 연통부.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전환국. 그래서 틀렸는데요. 그래서 전환국을 언제 만들어? 전환국은 근대 개항기, 그러니까 민시정권의 초기 개화 정책 때 만들잖아. 그래서 이거 언제야? 83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83년에 초기 개화 정책 할 때, 그러니까 민시정권이 할 때 이게 사실은 어떤 기구들 만드는 거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80년대부터 추진하지만 근데 실제로 뭔가 어떤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건 83년이 많다. 그래서 전환국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 기기창,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방문국, 그리고 또 뭐 있어? 원산학사,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뭐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딱 눈에 안 보이면 사실 여러분 조금 실수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3번 갈까요? 자, 밀신 나가 집권했던 시기야.
자, 근데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은 아주 어렵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아주 쉬운 건 아니야. 그리고 또 공부가 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는 요 사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본서, 그 다음에 일부 책에는 요 사료들은 아마 다 없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사료는 1964년에 그러니까 제1의 수출의 날이라는 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 수출의 날을 지정하면서 자, 박정희가 발표했던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출의 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 기념사? 대통령 기념사.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고 그냥 적당히 읽어서 그냥 눈치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재질 발용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대. 됐죠? 잠깐만. 근데 이거 나가 집권했던 시기니까 이 나가 그러니까 조선의 집권자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근대사회라면 국왕일 거고. 그치? 만약에 현대사라면 최소한 대통령에 준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건 일단 아시겠죠? 이 발문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이 기념사를 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누구야? 박정희.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여러분, 직선제 개헌은 크게 대표적으로 2번이에요. 잘 생각해봐. 언제가 있죠? 이승만이 한 번 있잖아.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52년에 뭐가 있어요? 52년에 1차 개헌이 있죠. 1차 개헌.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냐면 발췌 개헌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갑자기 직선제로 이승만이 바꾸잖아. 그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국민의 염원을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수락하게 돼요. 그래서 87년, 그러니까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그죠? 그래서 87년에 자, 9차 개헌. 그지? 그러니까 9차 개헌을 통해서 또 직선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선제 개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됐죠? 자, 그런데 박정희가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박정희는 없어요. 됐죠? 네, 그래서 B 틀렸는데. 자, 두 번째, 3.1 민주국선언.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3.1 민주국선언은 72년에 유신체제가 출범하잖아. 7차 개헌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70년대 유신체제 반대 운동의 대표야. 근데 이거를 박정희라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박정희 때를 그냥 골라라. 그러고선 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실수로 순간적으로 2번 같은 걸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나가 집권했을 때 본인이 추진한 거잖아. 이거는 박정희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유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건드리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그쵸? 48년. 자, 그러니까 8월에 정부 수립되고, 그 다음에 9월에 반민법 제정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바로 반민특위 바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처벌 위한 여러 가지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승만 정부 때잖아.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인 거예요? 자, 베트남 파병이네요. 됐죠? 네, 그래서 브라운 각서. 됐지?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 됐죠? 네, 그다음에 방공 라인을 완성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965년 그리고 브라운 각서는 66년. 자, 그러니까 박정희랑 관련된 건 몇 번? 4번이잖아요. 그렇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소한 인물인데 인물이 속한 붕당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14번 문제는 붕당 정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거, 여러분이 실수할 만한 거 3개 골라라. 그럼 저는 8번, 9번, 14번이라고. 됐죠? 얘가 사실 좀 어려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 있죠? 디귿. 이거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표현이야. 이거 교과서에도 없는 표현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틀리진 않아. 됐죠? 근데 좀 이 표현 자체가, 문장 자체가 좀 낯설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료. 이 사료도 대부분 여러분 못 보셨을걸요? 그러니까 이 사료는 알아서 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료는 딱복딱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읽고 대충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말귀를.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순간적으로 잘못 읽잖아?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료가, 그러니까 선지가 누가 더 눈에 잘 들어오냐면, 보세요. 인조반정으로 주도했다 누구야? 서인. 그죠? 그 다음에 이의와 성원의 문인 누구야? 서인.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잘못 읽으면 지금 니은 리을이 눈에 확 들어와. 그러면 답이 어디로 가냐면 3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읽어야 돼. 침착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지금 상수에서 이르기를 자참찬,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자참찬 송중길이 올린 어쩌고 저쩌고 차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래서 뭐 상복의 절차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신과 차이가 있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서인이 송시열, 송중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송중길의 생각과 누가 다르다는 거야. 신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송중길이 3년상을 입는 까닭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야. 그러니까 송중길의 생각이 틀리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이 왕위에 올랐다면 그럼 이것이 정체야. 그리고 이게 조선의 국왕인 거지. 그러니까 조선의 국왕이 반드시 첫째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까지 조선에 여러분 이게 17세기 현종 때 예송이라는 거는 이제 대충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가 왕을 가지고 3년상을 치렀지 왕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를 따졌냐. 아니 태종은 그럼 첫째 아들이야? 태종은 다섯째 아들 아니야? 아니 세종은 셋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언제 따졌냐. 그래서 왕위의 법통을 이어간다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그러면 3년복을 입는 거지. 그게 꼭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송중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차자, 둘째 아들 아니냐.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송중길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표현은 틀린 거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을 이었으면 정통으로 인정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말하는 신은 누구야? 신은 서인 송중길이 지금 사실은 장자가 아니니까 예의 단계를 한 단계 낮춰야 된다라는 서인의 의견을 반박하는, 그러니까 이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인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남인을 골라야 돼. 근데 이걸 순간적으로 잘못 읽으면 또 니은 디귿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딱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리을, 따당. 그래서 3번. 그럼 망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특히 또 시험장에 가면 시간이 막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급하게 해갖고 막 또 이게 안 보던 건데 막 하는데 막 헷갈리는데 이게 탁탁 눈에 들어오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4번은 실제로 오답률이 좀 아마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볼게요. 남인을 고르니까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맞는 말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인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정조시기의 탕평정치의 한 축을 이뤘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근데 뭐 맞는 말이잖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벽파와 시파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파의 한 축은 그러니까 노론 강경파들이고 그 다음에 시파의 가장 주류는 사실은 남인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정조 시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이었던 채제공도 아주 대표적인 남인이죠. 남인. 그죠? 자 그러니까 남인이니까 실제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역과 디귿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건드리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죠.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풀다가 아마 헷갈릴 수 있어요. 됐죠? 네, 정답 2번이었습니다. 15번 갈까요? 자, 나시기에 일어난 사실. 여러분,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죠. 그렇죠?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 원래 근세 정치에서 최근에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 15세기 국왕. 특히 세종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붕당 정치가 생각보다 덜 나온다. 근데 올해 붕당 나왔네. 그죠? 그래, 붕당이 좀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다. 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또 요즘에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16세기 왕들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16세기 왕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좀 나온다. 그래서 2022년에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또, 자, 16세기 국왕들도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얘기네. 그죠? 근데 문제는 선지가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무난히 맞추셨을 것 같아요. 문제 유형만 그러니까 보자고. 자, 삼포회라는 언제야? 16세기 중종이죠. 그 다음 임진왜란은 언제야? 16세기 말. 선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을사 정답인데요. 됐죠? 그래서 을사 한 글자 빠졌다 지금. 요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시험 당일날 우리 연구실에서 이 PT 막 급하게 만들어갖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인쇄신처에서 뭐 이거 PT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배포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연구실에서 급하게 만들어서 아까 한두 글자 오타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을사 정답이잖아요. 끝. 경국대전은 성종. 그 다음에 이 향약집성박이랑 갑인자는 언제야? 세종. 됐죠? 15세기 세종 문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데 오답으로 또 나왔네. 15세기가. 그죠? 자, 그래서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16번. 단법령이 시행됐던 시기. 여러분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일제강점기 출제율 1위 누구야? 1기, 2기, 3기. 됐죠? 그래서 일본의 통치와 경제수탈. 거기서 그 1910년대, 20년대 그 딱 시간 찾기. 틀리시면 안 되지. 자, 이거 뭐야? 읽어봤더니 회사 돌림. 조선 총독의 허가. 끝났네. 뭐예요? 허가제. 회사령이죠. 1910년에 제정돼. 그러다가 나중에 문화통치로 넘어가면서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 그리고 여러분, 회사령을 주고 1910년대를 물어본 건 처음이 아니야. 이미 기출에서 이거 한 3번 나왔어. 그러니까 기출에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자, 갑니다. 삼민식계획 재개. 자, 시작되는 거 언제야? 1920년대. 됐죠? 근데 문제는 폐지됐대잖아. 폐지는 언제 돼? 34년. 됐죠? 대공황 이후에 일본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총리, 연도 무조건 외워야죠. 이거 언제라고요? 이거 엄청 강조해서 1938. 여러분, 이건 법령의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시대 구분의 기준이야. 그래서 1938 딱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민족 발살통치. 됐죠? 37년 중일전쟁,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남면 북양. 그럼 이건 언제냐면 만주사변 이후에 이거 딱 30년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 그럼 이거 뭐냐면 1차 조선교육령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은 언제 공포돼? 1911년 무단통치 시기. 그러면 뭐 딱이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 출제율 1위. 그리고 이 정도로 단순하게 나오면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17번 볼까요? 자, 다음 같은 결의문. 그래서 이것도 현대사 문제 중에 이것도 내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근현대사, 이건 일제강점기 정도가 아니라 근현대사 전체 출제율 1위. 누구라고요? 대한민국 예술인. 대한민국 예술인. 그래서 근현대사 전체. 그러니까 뭐 근대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다 합쳐서 현대사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 예술이 엄청 나와. 특히 누가 좋아한다? 국가직. 됐죠? 그래서 국가직은 거의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대로 나왔잖아. 됐죠? 근데 봤더니 뭐야? 소총회. 유엔 총회 결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유엔도 난감한 줘. 됐지? 그래서 이제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정기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총회라고도 합니다. 유엔 임시총회. 거기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왜냐면 38도 이북은 소련이 유엔 그러니까 한국감시위원단 못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 만약 그렇다면 자, 국제연합 유엔에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요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 얘기하는 거야? 38도선 이남을 얘기하잖아. 왜냐면 이북은 소련과 북한이 거기서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만 그러면 실수해라. 근데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결국 분단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제 4월에 분단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김규식이 남북협정파. 그리고 제주에서는 4.3 항쟁이 터지잖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의문에 근거해서 시행된 조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 그래서 50 총선거가 실시가 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지. 여러분, 미군정청은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45년 9월에 바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자업자위원회는 그러니까 실제로 1차 미소공의가 결렬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6월에 46년 6월에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그럼 그냥 분단으로 가자. 됐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6년 7월에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해서 자합작위원회 만들어서 자, 분단만은 막아보자. 됐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소공의가 개최되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6년 3월에 자, 1차 이루어지고요. 결렬되고 두 번째 47년 5월에 또 2차 이루어졌는데 결렬되고 이러고 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문제를 야, 우리는 소련이랑 대화 못하겠다. 야, 유엔에 내가 결정해라. 유엔에 대해 상정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8번 갑니다. 가와나, 자, 조약 사이에 있었던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대 개항기에서 최근에 대원군 쪽이랑 그 다음에 근대적 조약, 강원도 조약을 비롯한 근대적 조약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되 항상 70년대 일본이랑 맺는 게 3개, 80년대 일본이랑 맺는 게 2개. 그러니까 일본이랑 맺는 것만 5개잖아.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관을 봤더니 뭐 해야 되는 얘기예요? 76년 2월 조일소 조규 강화도 조약이죠. 근데 사과를 봤더니 뭐야? 82년에 체결하는, 됐죠? 뭐 얘기하는 거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사이잖아, 사이. 그죠? 사이니까 사이 고르시면 되죠. 개항장에서 일본 합회가 이건 언제야? 76년 8월에 맺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수호조규 프로독.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에요. 됐죠? 그 정답 몇 번? 1번이잖아요. 자, 러시아가 그 산림채법권을 가져가는 건 1896년 아간파천 직후예요. 아간파천 직후에 러시아가 경제권 많이 가져가잖아. 황정청상의 연도는 외우셔야 돼요. 독립회랑도 관계 있죠? 1898년. 자, 함경도 반공령에서 일본 상인들, 여러분 반공령 여러 번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함경도 반공령이 제일 유명하다 그랬죠? 언제예요? 1889년.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끝. 자, 19번. 자, 밑줄친 14개의 조목. 여러분 이거 제가 시험대 가기 전에 얘기했죠. 가보개혁 요 개혁사항들을 많이 물어봤다. 근데 최근에는 이 문제가 안 나온다. 최근 한 2, 3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다.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다행히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았지. 그래서 자 보시면 이 14개 이제 조목이 뭐야? 홍범 14조네. 됐죠? 그러니까 지금 14개 조목에 해당하는 거 홍범 14조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갑니다. 탁지하문에서 자 조세를 해라. 됐죠? 재정의 일원을 해라. 맞잖아. 그 다음에 왕실과 국정사무의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지게, 여러분 지게 발급은 언제야? 이거 대한제국이잖아. 대한제국 시기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대한천일은행도 이거 대한제국 시기는 여러분 은행 딱 2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자, 대한제국, 자, 대한천일은행 언제야? 여러분 대한제국의 대부분의 개혁은 언제예요? 999. 그래서 1899. 대한천일은행. 됐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네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기억과 니은을 고르시면 되지. 됐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가보개혁과 관련된 사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갈까요? 자, 20번입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는, 자, 이것도 시간 찾기네. 됐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거 부정형이야. 그렇지 않은 곳은. 됐죠? 자, 만주사변 언제? 31. 자, 태평양전쟁 언제야? 41. 됐죠? 그러니까 31에서 뭐 찾는 거야? 41. 그죠? 자, 가볼까요? 근데 내가 이 문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출제자가 이 문제는 좀 더 다듬어 써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 안 좋은 표현이야. 어? 이 표현 사실은 좀 거슬리잖아요. 아니, 소학교에 가는 조선인 학생, 조선인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여기 초등학교 갔겠지. 그죠? 근데 문제는 31년에서 41년이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 안 쓰거든. 됐죠? 이때는 보통학교 소학교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냥 초등학교를 지금 그냥 지칭하는 말이야.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되게 안 좋아요. 됐죠? 그래서 자, 문제를 조금 다듬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합쳐서 38년 3차 교육령부터는, 그러니까 38년이죠. 38년 3차 교육령부터는 심상소학교라고 부르잖아. 그죠? 자, 그다음 한국신민의 서사. 여러분 한국신민의 서사는 37년 이후입니다. 자, 즉 그래서 이건 대한제국시기 신문이잖아.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거 시기가 똑같지. 그래서 언제 발행이 돼? 1898. 그래서 언제까지? 국권피탈. 1910까지. 됐죠? 그럼 이 31인데? 그러니까 B 틀렸네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송고에서 자, 한국 독립당의 군인들.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이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자, 1930년대잖아요. 1932년. 됐죠? 자,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 이제 20문항 다 했네요. 자, 20문항 다 했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이제 좀 당황하거나 왜냐면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 한국사 특기도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압박을 받으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몇 문항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 지난 시험은 잊으시고요. 예,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직을 메인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후에 2023년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가직위 문제가 이제 이렇게 또 출제가 됐으니까 문제의 너무 주제보다도 문제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문화사 문제가 조금 우리가 평소에 덜 나오던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항상 최근에 한국사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나와야 하는 곳들 그리고 이제 나올 거다. 그런 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또 맞춰서 여러분들 이후에 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그리고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두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